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 노사과학 핵심 정리 5%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미량각 물질의 기능과 결핍증입니다. 이것도 시험 종종 잘 나오죠. 셀레늄,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해독 및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과 트리도티노닌의 구성 성분으로 기초 대사를 유지하고 성장 촉진 등에 관여하고 결핍 시 갑상선종 발생합니다. 요오드 갑상선 요거는 많이 좀 연계가 되시죠? 구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구리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해 뼈 성장과 결체 조직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케라틴 합성에 관여하며 부족 시 털 성장 저하 탈색이 일어나고요. 철분을 동원하여 빈혈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코발트, 대장미생물의 비타민 B12 합성이 필요하고요. 결핍증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아연, 소화장기, 생식기, 털 등의 상피 조직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DNA와 RNA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핍 시 피부 각질화, 성장 저하, 털이 거칠어짐 등의 현상이 있고요. 철은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중에 영양소와 대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난 적도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영양분, 미량각 물질, 다량각 물질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서 내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섞어내기도 하더라고요. 비타민 A, 식용유지 및 야맹증 예방, 결핍 시 성장 지연, 골격 발달 이상, 거친 피부, 번식 능력 저하. 비타민 K, 결핍 시 혈액 응고 지연과 출혈. 단백질, 면역과 성장 호르몬 등. 그래서 면역은 면역 글로불에 항체되고요. 성장 호르몬은 성장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망간,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대사에 관여하고요. 결핍 시 성장 저하, 성숙 지연, 번식 능력 저하, 뼈 발육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량각 물질인데요. 다량각 물질로 황함유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티아민, 비오틴, 호르몬, 인슐린, 프로락틴, 헤파린, 코엔자임 A 같은 유기물의 구성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황에 함유된 아미노산이 아닌 것인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테인, 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시스테인 하고 메티오닌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가 트립토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화학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꼼수를 풀자면 INE로 끝나는 저 파란색으로 INE로 끝나는 거는 황함유된 아미노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립토판도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긴 한데 황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풀사료의 평가 이용입니다. 풀사료는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등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풀사료는 크게 초단백질, ADF, NDF 함량 등을 활용하여 사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풀사료는 크게 두과와 화분과로 구분되며 알파파, 화이트 클로버, 레드 클로버는 두과에 속한다. 화분과에는 오차드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톨페슈큐, 티모시 등이 포함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파파하고 클로버로 끝나면 두과에 해당이 되고요. 그라스로 끝나고 톨페스큐 티모시 하면 이거는 화분과입니다. 두과는 일반적으로 화분과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광물질 요구량이 높은 망아지나 푸음하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알파파는 단백질이나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풀사료입니다. 알파파는 두과고, 알파파는 두과고, 알파파는 단백질이나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풀사료다. 요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풀사료는 식물체가 어릴수록 단백질, 가용성 탄수화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식물체가 크면 클수록 그 나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나무 부분이 많을수록 단백질이나 가용성 탄수화물이 줄어들죠. 마의 영양과 사항,
소맥피는 인 함량이 높고 대부분 피틴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랑 섞어야 되고요. 당밀은 기호성이 좋기 때문에 배합사료 제조 시 이용됩니다. 달달하니까 잘 먹겠죠. 귀리는 말에게 기호성이 좋고요. 옥수수에 비해 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은 다소 높으나 섬유소 함량은 높고 전분 함량은 낮아 에너지가가 낮습니다. 요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헷갈리죠. 귀리는 말의 기호성이 좋고 옥수수에 비해 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이 다소 높으나 섬유소 함량은 높고 전분 함량은 낮아 에너지가는 낮다. 그렇죠. 섬유소가 많으면 이게 에너지랑 좀 상관없겠죠. 전분 함량,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 이런 거에 많아야 에너지가 높을 텐데 낮아야 에너지가 낮겠죠. 그래서 요 문장을 어떻게 보면 앞뒤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푸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맥주방은 전곡보다 단백질과 섬유소 함량이 높고 전분 함량은 낮습니다. 아무래도 그 술 만드는 그런 거니까 술 그거 빠져나가고 나면은 아무래도 영양가나 이런 게 좀 낮아지겠죠. 섬유소나 이런 건 높아질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말사료의 종류와 이용, 요 영양가 사항 요 부분 나갑니다. 말사료의 단백질 함량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료가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풀사료는 수확 시 식물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릴수록 단백질, 가용성 탄수화물, 무기물 및 비타민 함유가 많고 성장할수록 ADF 함량은 많고 기타 영양소 함량은 떨어집니다. ADF 그 산성 용액에 넣었는데도 일정 시간 지났는데도 그 녹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식물의 조직을 ADF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 들어가면 그 위산과 만나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ADF 이 부분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게 ADF 함량이 많을수록 몸에 흡수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그 풀사료가 더 성장을 할수록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물체 단백질은 대부분 잎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엽 비율이 높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다. 그렇죠. 잎이 줄기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다. 목조가 성장할수록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줄기 비율이 높아져 단백질 등 영양소 함량은 감소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풀사료가 성장 단계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크게 차이 난다. 그리고 식물체는 줄기하고 잎에 그런 영양소가 차이 난다. 요거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파파는 독과작물, 단백질이나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풀사료입니다. 여기도 쓴 거 봐서는 알파파 관련 요 문장이 여러 번 시험에 나왔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드네요. 말의 영양과 사양, 주요 무기물의 기능과 결핍증입니다. 혈액의 칼슘과 인 농도가 낮아지면 부갑상선 호르몬 PTH가 분비되어 뼈에서 칼슘과 인을 동원하거나 신장에서 재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신의 칼슘의 99%, 인의 80%는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초드그레스 같은 화분과 초지보다는 알파파 같은 두가 초지가 칼슘의 함량이 높죠. 그래서 칼슘과 인은 동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말사료에서 칼슘과 인의 함량의 비율은 1대1에서 2대1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칼슘과 인에 대한 또 다른 식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사료에 칼슘보다 인 함량이 높으면 장내에서 인산칼슘을 형성하여 흡수를 저해한다. 그리고 옥수수, 귀리, 보리, 밀 같은 곡류에서는 칼슘보다 인의 함량이 높다. 칼슘과 인의 섭취나 흡수가 부족할 경우 골밀도와 뼈 강도가 낮아진다. 아까 보면은 섭취 안 하면 뼈에서 동원하잖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밀도나 뼈 강도가 낮아지게 되겠고요. 칼슘은 말뼈의 주요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 근육 수축에도 관여를 합니다. 과학적 훈련, 수영 훈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한 두 번, 최근 5년 사이에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수영 훈련 시에는 말이 물에 들어가면 말의 양쪽에서 고삐를 잡은 두 사람은 말이 수영장의 중심으로 가도록 고삐를 유도하며 마체가 양쪽 벽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벽에 닿으면 다치겠죠.
말이 머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서투른 헤엄을 치는 경우 끈을 앞으로 당겨서 두경부를 전방으로 늘어뜨리고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끈을 앞으로 당겨야 이제 말이 머리 앞으로 뻗으면서 오히려 머리를 처박지 않게 되겠죠. 수영 중에는 가슴 전체가 물에 잠겨 호흡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말은 수영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수영 중에는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게 되므로 요통이 있는 말은 수영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수영 시간은 처음에는 1분 정도만 실시하다가 점차 늘려 적응 정도에 따라 10분까지 증가시킨다. 이 파란 부분이 이제 그 시험에 꼬아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생리입니다. 말은 안정 상태에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1mmol/L에 불과하나 일정 운동 속도의 중과 구간에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정비례로 증가한다. 그러나 혈중 젖산 농도가 4mmol/L 이상이 되면 유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 한계가 있어 무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혈중 젖산 농도가 4mmol/L인 시점을 무산소 역치라고 하고요. 유산소계 에너지란 호흡을 통해 흡입된 산소를 이용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여기서 말하고요. 말이 달릴 때 에너지 공급 형태는 유산소계 에너지와 무산소계 에너지가 있는데 유산소계 에너지는 산소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 아까 말했던 위에서 미토콘드리아를 해서 포도당을 분해해 생산된 에너지를 말하고요. 무산소계 에너지는 젖산계 에너지하고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가 있는데 젖산계 에너지가 이제 유산소계 에너지만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을 때 긴급하게 추가 생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고 젖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생겨서 이제 아프게 돼요. 일정 시간 이상, 일정 강도 이상 넘어가면 아프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밖에 못 쓰고요.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는 옛날에 생산돼서 예비로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가동할 겨를이 없을 때, 예를 들면 맹수로부터 도망간다든가 경주만 스타트한다든가 이럴 때 잠깐 쓰는 게 이게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고요. 그래서 유산소계 에너지에 무산소계 에너지가 있고 무산소계는 젖산계와 크레아틴 인산계가 있고 젖산계는 긴급하게 추가 생산하는 거고요. 아프고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는 옛날에 만들어서 저장해놨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개념 잡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생리입니다. 심장 박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운동 중에 좋은 말이다. 그래서 유전의 엑스팩터 이론도 있죠. 말의 근섬유는 서서히 수축되는 지근섬유와 빠르게 수축되는 속근섬유로 분류된다. 천천히니까 한자 지자, 빠르니까 한자 속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거리 경주마 쿼터호스 품종은 단거리 경주마니까 빨리 돼야겠죠. 속근섬유가 91%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지구력 경기에 유리한 아랍종 말은 속근섬유가 89%에 불과합니다. 단거리 경주마 쿼터호스 속근섬유, 지구력 경기 아랍종 말 속근섬유가 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의 몸통은 횡격막에 의해 흉곽과 복강으로 나뉘는데 흉곽에는 심장과 폐장이 들어있고 복강에는 위장 등 소화기관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람도 그렇죠. 포유류가 다 이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말의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생산에 무산소 운동이 관여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젖산 생성도 증가한다. 그 4mmol/L 하면은 역친한다고 그랬죠. 단거리 전력 질주 훈련을 오래 하면 림프구의 수가 증가하고 장거리 훈련을 오래 하면 호중구와 호산구의 수가 증가한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단거리를 하면은 이제 젖산 생성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몸이 아프고 뭐 하니까 이제 림프구가 해서 이제 림프구가 좀 세균도 잡고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그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게 그 차원에서 증가한 것 같고 장거리는 어쨌든 산소를 많이 지속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그런 차원에서 호중구와 호산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냥 애우세요. 예. 최대 산소 소모량이 많다는 것은 그 말의 에너지 대사율이 높고 운동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동맥으로 박출할 때 혈액의 흐름에 대한 혈관의 저항으로 형성이 되고요.
심장 파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운동력이 좋은 말이다. 이거 2번 쓴 걸로 봐서는 이게 요 문장이 2번 시험에 나왔나 봅니다. 말의 운동 생리입니다. 속도가 빠른 순서 습보, 구보, 속보, 평보 되겠죠. 습보가 가장 빠르고요. 습보는 이제 말이 전력질주 안에 나타나는 법법이고요. 네 다리가 모두 떠 있는 채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보도 채공기는 있는데 구보는 3절도인데 습보는 4절도죠. 그래서 구보와 비슷한데 뒷다리가 반대쪽 앞다리보다 먼저 착지를 하죠. 그래서 구보가 따그닥이면 습보는 따그닥닥 따그닥닥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맛의 훈련 방법. 유산소 훈련은 말의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말의 1분단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를 시키고요. 무산소 훈련은 충분한 유산소 훈련을 통해 심폐기능과 근골격계를 다져놓은 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언덕 훈련은 후구의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이제 후지에 걸리는 하중이 평지보다 많기 때문에 후지의 운동 효과가 커지게 마련인데 그러므로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하태부 등 후구의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입니다. 그래서 준비운동 안 하면 효과도 떨어지지만 운동기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준비운동은 끌기 편보운동으로 2-30분 정도 시키며 계절에 따라 준비운동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마무리운동은 말의 호흡과 심박수가 거의 안정상태의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실시를 하고요. 본 운동을 마치면 속보로 보통 10분간 가벼운 운동을 시켜서 산소가 결핍된 근육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고요. 근육에 있던 젖살을 공급된 산소를 이용해서 마무리 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축적되어 있던 적산이 단기간 내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 끝나면 속보로 그냥 말 편하게 풀어주고 속보를 돌죠. 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과학 핵심 정리 5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